흔히 월 1,000만 원을 벌면 야, 너 돈 많이 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벌면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뭔가 화려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월 1,000만 원의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월 1,000만 원 수익의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월 1,000만 원 버는 건 부자가 아닙니다. 고소득 축에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는 월 2, 300 벌고 있는데 월 1,000이 잘 버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버는 거죠? 1억 2천을 버는 겁니다. 프리랜서 혹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매출이 1억 2천이다 라는 말은 1억 2천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에 경비가 들어갔겠죠. 뭐 경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1억 2천만 원 기준 경비로 한 3,924만 원, 대략 4천만 원 정도는 없어진다 보면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것보다 적게 썼든 많이 썼든 그냥 그 정도 썼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죠? 대략 8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야, 그래도 8천만 원이면 대박이네. 여전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아직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냈어요. 실제 소득이 8천쯤 된다. 세금이 얼마 나오냐?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죠? 6,5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6,500만 원이라는 돈은 뭐 부양가족 공제 아니면 다른 기타 세액 공제 소비를 얼마나 해서 세금이 깎이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 1억 2천을 벌었는데 남는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누가 매출 1,000만 원 올렸다고 월 1,000이라고 말하냐? 순수익 1,000은 돼야지.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수익으로 1,000을 남기려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대략 1억 7, 8천 정도 벌면 됩니다. 근데 1억 7, 8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경비를 빼면 대략 1억 2천이 됩니다. 월 1,000이죠.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세금이 남았어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오냐? 순수익 1억 2천 정도 되면 결정세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9천만 원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9천만 원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유롭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남기고 1년에 1억 번다. 그냥 이렇게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소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1억 버는 사람이 소비를 아무리 아껴도 한 3, 4천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독하게 아끼지 않는다 생각하고 50%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에 남는 게 5천만 원이에요. 야, 저축만 5천만 원 엄청난 거 아니냐? 엄청난 거 맞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부자들의 삶을 누릴 수 있나요?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탈 수 있나요? 어찌저찌 하면 탈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중고하고 리스하고 뭐 그러면 탈 수는 있는데 아마 인생이 많이 하드해질 겁니다. 집은 어떤가요? 야, 순수익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집 금방 사지 않겠냐? 지방이면은 금방 살 수 있고요. 대출 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는 남들보단 확실히 빨리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 하면 상상하는 강남 아파트, 좋은 곳에 있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아크로 리버파크, 국민평수 기준 36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씩 모으면 몇 년이 걸리죠? 72년이 걸립니다. 72년 걸린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면서 집값이 더 올랐을 거니까. 야, 누가 집을 자기가 다 모아서 사냐? 대출을 받아서 사지. 15억 이상 아파트 50% 대출을 받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18억은 모아야 되잖아요. 36년 걸립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월 1,000만 원 엄청난 돈으로 보이는데 그걸 순수익으로 번다 해도 생각보다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지면 좋긴 좋죠. 그렇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부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난 지금 2, 300 버는데 뭐 포기하라는 거냐? 뭐 1,000만 원 의미 없다는 거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장 소득에 신경 쓰기보단 자산을 보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유하느냐다. 얼마를 보유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 명세서상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이 얼마인지 그 숫자를 봐야 하는 겁니다.
자산이란 뭘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내가 투자한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채권, 지적 자산 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자산을 가져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 상승이 빠르고, 그런데 그 물가 상승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사놓으면 이 돈이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 여러분 그들 굉장히 행복하고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지금도 소득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늘려볼까를 아등바등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인플루언서 중에 최고 수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플루언서 중에 인스타그램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월 8천만 원을 벌었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남들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었어요. 혹은 연봉 2배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8천만 원 벌고 뭐 하냐? 아, 놀자. 이제 나 벌만큼 벌었다. 이러고 있냐? 아니요. 부동산 경매를 배우러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8천만 원까지 벌어봤는데 이렇게 소득을 높이는 건 한계가 있다. 물론 이 한계가 아득히 높은 사람들 있죠. 손흥민 선수처럼 몸값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8천만 원, 아니 나아가 1억을 번다고 해도 이게 쌓이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왜? 거기엔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 월 8천만 원 번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월 몇백, 월 1,000만 원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 더 치열하게 어떻게 해야 자산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월 1,000만 원 벌면 기분 좋죠. 당연히 지금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해 보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 다음이 있구나.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자산을 쌓아야 한다. 내 사업체를 키우거나 내 부동산 자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어찌됐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남들보다 더더욱 열심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월 1,000만 원 넘어가는 8천만 원 1억 가는 사람들도 자산을 쌓기 위해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더 치열하게 그 자산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제 채널에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 보시면서 사업하는 법,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